제가 오늘 오는데 눈발이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눈이 오면 우리 푸바오가 또 난리를 치고 좋아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푸바오가 굉장히 즐거운 날일 텐데 이런 생각들을 막 하고 있었어요. 아, 지금 난리 났겠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푸바오 보러 갈 걸. 그러니까요. 아, 보고 싶어요. 뭐 언제든지 오십시오. 어? 네, 입장권만 끊으면 다 볼 수 있는 푸바오. 입장권. 이제 그 판다가 5식구가 됐잖아요. 5식구.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딱 되면서 5식구가 됐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니까 저는 덩달아서 함께 많이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많이 보내주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이게 가셔가지고 찍은 거죠? 찍은 사진인가 보다. 저도 찍을 수 없는 사진들. 와우. 아 귀여워. 어머머머머. 여기 오셨나? 오셨나요? 오셨어요? 오셨어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남자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여성분은 저랑 사진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거의 중증이시군요. 네. 이분 누구시죠? 지영 씨였어요? 네.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왔어요. 언제 다녀오셨나요? 저 8월 달에 한 번 갔다 오고 11월 달에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아, 저 갔는데 저 줄이 너무 저 길어가지고. 2시간 기다리고 그죠? 들어갔어요. 네. 저 오픈런 안 하면은 실제로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쉬어야 된다고. 이렇게 스타분들도 와서 푸바오를 볼 만큼 푸바오가 유명해졌잖아요. All the pretty girls look inside all summer. All the pretty boys wanna dance. Strangers in a world full of lonely lovers. Find someone to take 'em by the hand. 안돼 푸바오. Look inside all summer. 이쁘잖아, 그지? 아이고 좋아, 이뻐. 엄청 귀엽게 나와가지고. Wanna take 'em by the hand. Sha-la-la. Hey, hey, hey. I'm in the mood, so all you summer lovers make it sway. Sha-la-la. Hey, baby. I'm in the mood, so all you summer 지금 2천만 뷰를 이미 넘겼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요? music. I know this ain't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런 거예요? 그때는 푸바오의 MBTI를 한번 검사를 해보겠다고. MBTI 조사는 끝내셨습니까? 아니면? 결국 못했죠. 아예? 궁금하긴 하네요. 네, 굉장히 성향이 방정맞고 긍정적이구나. ENTP 아니에요? 초긍정자. 저는 이제 사실 꿈이 원래 사육사가 아니었어요. 뭐예요? 원래 제 꿈은 카우보이. 카우보이. 우리나라에 그런 직업은 없지 않아요? 외국으로 나가실 생각이셨어요? 왜 그랬냐면 큰 목장을 하고 싶었습니다. 목장. 카우보이 복장을 하고 말을 딱 타고 그 목장에 이렇게 언덕 위에 딱 올라서 목장을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이 저의 꿈의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이제 선배 한 분이 오셔가지고 취업 설명회를 합니다. 자연농원에 오면 이제 이런 사육사가 될 수 있는데 뭐 사육사가 어떻고 저떻고. 그러니까 88년도 88년도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동물원에 있게 됐고요. 자연농원에 입사해서 2년 차 사육사가 됐으니까 굉장히 초짜입니다. 초짜. 신입 사육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인도 표범이라는 친구들을 육아를 해서 아기를 키운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름이 이제 아롱이라고 하는데 1989년 딱 태어났어요. 지금 제가 육아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또 육아를 하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시잖아요. 우리 허니제이 씨. 네, 지금 이제 9개월 차인데 완전 제 껌딱지가 돼가지고 막 저 맨날 바지 이렇게 네네. 끄랭이 잡고 막 가지 혼자 말라고 영상을 많이 그러고.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 야생동물들은 사실은 임신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생활을 다 해야 돼요. 도피도 해야 되고 공격도 해야 되고 1989년 그때 5월 5일 날
5월 5일이면 테마파크에 손님이 가장 많은 날이에요. 어린이날. 네, 어린이날. 특히 맹수들은 짝짓기나 임신이나 이런 걸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육사가 모르고 있다가 5월 5일 날 아기를 딱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을 때는 굉장히 예민해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고 그런 상태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보통 맹수들은 이제 카니발리즘이라고 해서 아기를 해하거나 물어 죽이거나 아니면 심하면 식살이라고 해서 잡아먹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돌보지 않거나. 그래서 두 마리가 태어났는데 한 마리를 이미 어미가 물은 상태고 남은 한 마리를 빨리 사육사들이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국내에서 맹수를 사육사가 젖을 먹여서 키워서 성공한 예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도 없었고 경험자도 없었고 이 친구를 키워야 되는데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대책 회의를 하는데 결국은 포기를 해야 된다. 우리가 방법이 없다. 안 돼.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왜 그런 젊은 패기 있잖아요. 네, 잘 모르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2년 차의 패기. 그런데 자료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보통은 한 3시간마다 한 번씩을 젖을 먹는 것 같더라. 일반적으로 볼 때. 그래서 3시간에 한 번씩 젖을 먹이자. 하루에 8차례 젖을 먹였어요. 3시간 간격으로. 낮에는 근무를 하니까 괜찮은데 이제 밤에 기숙사에 갔을 때는 이게 힘들잖아요. 기숙사에서 잠깐 자다가 또 뛰어나와서 젖을 먹이고 또 들어가서 잠깐 눈 붙이다가 또 나오고 거의 못 이런 주무셨겠네요. 식으로. 네, 정말 어려웠죠. 그래서 한 30일을 넘기고 한 35일, 40일 정도 가니까 그때 저희 동물원장님께서 그 작은 오토바이 50cc 이걸 주시더라고요. 힘드니까 타고 다니면서 해라. 좀 진작 주시지. 이제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 잘하면 작품 되겠는데 뭐 이런 느낌이 있었던지. 그때 이제 맹수 인공포육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공했다라고 해서 기록에 한 줄이 남았어요. 그런데 잘 키워서 성공했다 했는데 제가 군대 영장이 나왔습니다. 오메 다 키웠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야롱이라는 친구가 제가 주는 먹이를 잘 먹는데 다른 사육사가 주는 먹이를 절대 안 먹어요. 야 이거 손 탔네. 어떻게? 아예 이 사육사가 아니면 안 먹어 이런 느낌이에요. 울기만 하고 굉장히 난감하죠. 2주 전에 휴직계를 내놨다가 결국은 이틀 전까지 이틀 전이 되니까 딱 인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사육사가 입대를 하려면 이틀은 필요한 것 같아. 고향에 가서 부모님에게 인사드리고 그때부터 먹기 시작을 해서 이제 후배에게 맡겨놓고 군대를 갔던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아롱이라는 아이를 키우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죠. 동물과 사육사가 할 수 있는 의미와 가치가 굉장히 크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육사라는 직업이 내가 한번 평생 해볼 만한 그런 직업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도 계속 사육사로 일을 하게 되었죠. 다음에 이제 만날 친구는 원숭이라는 친구를 한번 만나볼게요. 이 친구는 황금머리 사자 타마린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네. 근데 이 친구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에도 진짜 많이 등장하는 친구 아닙니까? 멋있다. 멋있어. 사자 같아. 브라질 쪽에 가면 20레알 화폐 이 친구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만큼 멸종 위기 동물이기도 하고 희귀 동물입니다. 네, 이 친구들은 사실은 아주 작아요. 다 자라도 한 500g에서 700g 정도. 1kg 안 되는. 저 친구들 아기를 처음 낳았을 때 딱 제 엄지손가락만 했어요. 와 진짜 작구나. 병아리보다 작아. 와. 제가 황금머리 사자 타마린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역시 낳았는데 한 마리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 원숭이들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딱 태어나면서 엄마를 와락 끌어안고 딱 매달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이 없으면 원숭이들은 아기를 돌보잖아요. 왜냐하면 원숭이들은 나무 사이를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아기가 엄마에게 단단히 매달리지 못하면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찬이라고 하는 친구가 태어났는데 팔에 장애가 있어서 엄마를 안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왼팔이 보니까 약간 굽었다는 느낌이 드시죠. 발이 조금 정상적이지 않아서 엄마를 끌어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착하고 예쁘게 생긴 친구가 엄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빨리 보온을 시키고
탯줄을 잘라주고 이제 젖을 먹여서 약 90일 정도를 키웠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에게 그런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엄마의 심장 소리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구나, 네가. 그리고 엄마의 체온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상의 주머니에 호주머니가 있죠. 호주머니에 이 친구를 넣어서 이렇게 다니면서 키웠어. 그렇게 한번 넣어봤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눈만 쏙 내밀고 여기서 안 나오려고 해요. 아 귀여워. 그런데 제가 자리를 비우면 굉장히 불안해요. 제가 이제 너무 없을 때 외로움을 타고 힘들어해서 인형을 여러 가지를 갖다가 자 그러면 인형이라도 네가 데리고 좀 안고 있어라 하고 넣어줬는데 희한하게 자기랑 닮은 원숭이 인형을 골라가지고 그 원숭이 인형이 애착 인형이 된 거예요. 신기하다. 제가 그걸 한번 이렇게 뺏어보려고 하면 난리가 나요. 다른 인형, 세탁을 하려고 다른 인형을 넣어주려고 해도 절대 안 됩니다. 그 인형만 자기가 꼭 끌어안고 애착 인형으로. 짱네. 마음이 너무 아프네. 심리학사에서 제일 유명한 연구 중에 하나가 그 1958년에 해리 할로우라고 하는 사람의 애착 연구인데 철사로 된 막 금속 그 엄마가 있고요. 포근한 담요로 감겨져 있는 가상의 엄마죠. 근데 다 이 포근한 엄마 원숭이 인형에게 계속 있는데 먹을 때만 거기 살짝 가서 먹고 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존에 있어서 무언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될 때 외에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애착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안고 만지고 그 다음에 느끼게 해준 그런 것들. 만약에 그때 해리 할로우가 조금 더 연구비가 많았으면 엄마 심장박동수 느끼게 해주는, 오, 진짜 똑같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심리학자신 거예요. 이 친구는 보통 이제 가족 단위 중심의 생활을 하는데 한 4마리에서 7마리, 뭐 한 8마리 이 정도 숫자가 모여서 삽니다. 무리해서 섞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팔을 계속 마사지를 하고 바로 잡아주고 이러면서 재활을 한 다음에 엄마에게로 이제 돌려보냈죠. 근데 가족품으로 돌려보냈더니 이 친구가 대장질을 해요. 갑자기요? 엄마의 서열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동물들은. 그러니까 엄마가 짱이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이 애기는. 그런데 이 친구 찬이는 제가 엄마인 거잖아요. 우리 엄마가 사육사의 짱이야. 어머 너무 재밌다. 말 한마디면 니네 다 굶어 알지? 그래서 이제 자기가 대장이라고 대장질을 무리해서 해서 다른 사육사들이 와도 다른 사육사들 말을 잘 듣지 않고 이런 정도였어요. 우와. 우와, 신기하다. 혹시 여러분들 몽키밸리 가보신 적 있어요? 거기에 몽키밸리라는 곳은 20종의 한 200여 마리 원숭이들을 모아서 몽키타운을 만든 곳이 몽키밸리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제가 담당 사육사였고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뭔가 하나 꽂히면 거의 끝을 보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수염을 한번 길러보자, 수염. 궁금하다. 어머 다른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사진 보고. 아니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수염이 되게 기시다 진짜. 잘 길렀는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멋있게 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뜨문뜨문 나는 사람도 있고 그 얌생이 수염이라고 하죠. 여기만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몇 가닥 안 되는 수염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다 탈락 하다 보니까 저만 유일하게 살아남으시네. 수염 길이 되게 예쁘시네요. 수염을 기르면 원숭이들과 뭔가 교감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수염을 기르고 나니까 수염을 되게 신기해합니다. 그리고 막 만져봐요. 왜냐면 원숭이들은 늘 앉아서 서로 그루밍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뭔가 정말 이물질이 많거나 벌레가 많아서 이걸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교감, 소통을 위한. 스킨십 같은 겁니까? 그렇죠. 아주 중요한 스킨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열이 꼭 낮은 아이가 높은 아이에게만 그루밍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서열이 높은 아이도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런 느낌이고요. 또 서열이 낮은 아이도 역시 같은 의미로 스킨십을 해주는 거죠. 제가 처음에 유인원을 맡아서 딱 배치돼서 갔는데 유인원 중에서 침팬지나 오랑우탕은 체격이 굉장히 큽니다. 얘들은 거의 한 80kg대까지 체격이 크는데 와우, 이 친구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텃세. 야생동물들은 특히 자기 영역에 타 개체나 어떤
다른 동물들이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 영역에 침범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털을 빡 세우고 과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먹던 과일 같은 것들 집어 던지고 물을 먹는 그 옹달샘에서 물을 훅 가져와서 확 붕어대고 적중률 100%. 굉장히 소란스러워요. 침팬지 소리까지 한번 내볼까요? 됩니까? 너무 과격한 행동들을 텃세를 부리길래 도대체 내가 이 친구들하고 어떻게 친해져야 되지?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하다가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얘들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같이 자. 그 자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큰일 나죠. 근데 그때가 제가 신혼 때였거든요. 아내랑 안 주무시고 원숭이랑. 그래서 같이 자라고 해서 어떻게 같이 잘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통로가 따로 있죠. 침팬지 오랑우탕이 생활하는 통로 방이 있고 옆에 사육사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따로 있는데 그 통로에 얕은 침대를 깔고 침낭을 덮고 이렇게 이제 거기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첫날 잠을 자는데 침낭을 얼른 들어가지고 자크를 딱 안에서 닫았는데 막 퍽퍽퍽 어머 어떡해. 애들이 막 던지고 이런 소리들이 있잖아요. 막 물 품고 이런 것들. 근데 한 3, 4일 정도가 지나니까 이 횟수가 굉장히 줄더라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니까 이 소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2주 정도를 잤을 때는 이제 드디어 친구로 받아주는. 와, 진짜 대단하시다. 지금도 눈빛 교환을 하는 오랑우탕이 있습니다. 복란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아기를 낳을 때 제가 옆에 이렇게 함께 있어도 저에게 공격적이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절친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연이 있어요. 이 친구가 조금 젊었을 때 복동이라고 하는 친구고 복란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부부였습니다. 이름이 참 푸근하죠? 네, 복동이, 복란이. 근데 이 복동이라는 친구가 제가 유인원을 맡아서 갔을 때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서 이별을 하게 됐어요. 몸이 안 좋아서 이별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배치가 되어 오면서 복란이랑 가까워지는, 왜 힘들 때 다가오면 더 빨리 친해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이 친구랑 같이 있을 때 여자 사육사가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질투. 네. 이상하게 남자 사육사가 있을 땐 괜찮은데 여자 사육사가 있으면 좀 질투를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사람에게 그렇게 친근감을 표현하기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랑우탕은 성인 남자의 한 8배 정도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만약에 팔로 붙잡고 뭔가를 한다거나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헤어나오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친구들인데 그렇게 저에게 정을 줬다는 게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동물들과 이렇게 소통을 할 때 결국은 동물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건 오래 보는 것들, 오래 기다려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급하게 동물에게 접근을 하려고 하면 100% 실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동물도 나를 알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나도 동물을 알아야 되지만 동물도 나를 알아야 되는 시간. 사실은 동물이나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